자, 여기 뭐 정의라든지 증명, 정리라는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도는 하나 알아놔야 되겠지. 사각형의 이제 뭐 포함도 한번 보시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했던 거죠. 사각형이 제일 크고 사다리꼴 평사, 직사 마름모의 교집합이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것들 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은 이제 말 그대로 직접 서술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접 증명법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력상. 그래서 간접 증명법을 사용을 하는데 간접 증명법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증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대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서 아,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대우가 거짓이니까 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자,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고 했어. 제곱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부정을 해서. 그러면 자, n이 자연수일 때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에 대해서 이거의 참 거짓을 한번 뭐 할 거야? 판단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명하는 부분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좀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편차가 조금 많이 있기는 해. 예전에는 이 증명을 막 수행평가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 요즘은 약간 그렇지는 않은 추세에 갔더라고. 증명할 때 기본적으로 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2k-1, k는 자연수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 짝수일 때는 이제 2k 이렇게 놨을 때는 k를 자연수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k가 자연수 맞습니다. 그래서 짝수하고 홀수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n이 홀수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n이 홀수이면 n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2k-l로 놓고요. 자, n 제곱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2k-1 갖다가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거 제곱을 했더니 결과가 2k-1의 제곱을 하면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짝수나 홀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에 2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가 홀수일 때도 2가 곱해지니까 짝수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게 짝수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2가 곱해지면 당연히 짝수가 되겠지. 그래서 짝수 표기법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수 표기법은 이렇게 하시고 꼬랑지에다가 1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자, 2k-1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표기가 되면은 얘를 4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뭘로 묶는 거야? 2로 묶는 거야. 자, 그래서 2로 묶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k의 자연수가 들어가면서 짝수가 될 수 있고 홀수가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2가 곱해지고 1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 너의 결과물은 뭐가 될 것이다? 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뭐이므로 참이므로 왜 n을 홀수라고 놨더니 n제곱도 뭐가 됐어? 홀수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제 주어진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나는 뭐로 보겠다? 참이라고 보겠다. 이게 이제 대우에 의한 증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보통 이제 보니까 2학기에는 서술형이 없어요. 항상 선배들 보면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있고 기말고사는 객관식만 합니다. 여러분 기말 때도 객관식만 했죠. 이번에 아마 2학기 때도 객관식만 할 것 같은데 아직 말은 안 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이 서술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냥 참고로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여기 이제 블렁크가 이렇게 이제 가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블렁크 이렇게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블렁크 집어넣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뭐 부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 있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파트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쓱 한번 훑고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학교가 경화이고 경주도 그렇고 약간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별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아 그렇구나 정도라고 막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만 좀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네, 그치?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우리가 n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n을 3k-1이나 또는 3k 플러스 2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 무언가의 배수라는 거는 무언가에다가 3의 배수면 여기다 3을 곱해주면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당연히 얘가 5의 배수니까 빼기 1부터 빼기 2, 빼기 3, 빼기 4까지 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5의 배수가 아닌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3의 배수 같은 경우도요. 3K라고 놓으시면 3의 배수야. 알겠니?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빼기 1, 빼기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하는 거 이런 거 뭐 이거 제곱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곱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주고, 알겠지? 3으로 묶어주고 꼬랑지에 뭐가 남느냐만 여러분이 체킹을 좀 하시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律법이라고 있습니다. 모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루트 2는 자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규律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증명해 나간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증명해 나가는 와중에서 이거 당연히 잘못됐죠. 아 그래서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참임 명제의 결론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하에 나가는 게 바로 규律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나 규律법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뭐 블랭크 쳐가지고 그렇게 문제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뭐 규律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증명하려고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문제들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쌤이 이따가 여기 익히 문제에 나온 거 가지고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규律법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한번 보면서 한번 잠깐 각각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자연수 mn에 대해서 곱하기가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의 대우를 만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얘가 P바 Q라고 하면 나Q바 나P, 즉 여기 있는 M과 N이 둘 다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M과 N이 둘 다 홀수이면 MN이 홀수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M과 N이 둘 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m을 2k-1, n을 2l-1이라고 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해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결과는 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에 2가 곱해지고 거기에 1이 더해지는 형태라는 거는 홀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mn은 홀수다. 즉 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해 나가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야, 이게. 알겠지? 자, 그러면 규율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앞에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mn이 짝수이면 m과 n이 m 또는 n이 짝수잖아. 이거의 부정은 m 또는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m과 n 둘 다 뭐다? 홀수다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보니까 m과 n이 둘 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 가정은 약간 비슷하네요. 여기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두 개를 곱했어. m과 n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개를 곱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mn이 뭐가 되는 거야? 홀수꼴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mn이 뭐라 그랬습니까? 짝수라고 했지?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mn이 짝수라는 가정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다. 이 이야기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로 규율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시온스 그렇게 있는 건 거의 자겠다는 뜻인데 수업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야지. 집중해서.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이 뭐 서술형이 있으면 아주 뭐 1번 타자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서술형이 없으면 이걸 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복잡한 거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블랭크 쳐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내고 만약에 이제 이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생님이 나중에 블랭크 쳐진 문제들은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뽑아가지고 풀이를 나중에 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은 여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할 이제 절대부등식하고 그다음에 특히 산술기야 그쪽에 좀 오늘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규율법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그냥 익히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요. 자, 명제의 대우를 일단은 말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대우는 이 친구를 끌고 오면서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정확하게 쓸 때는 여기 있는 이거는 무조건 앞에 써주는 거야, 알겠지? 얘가 P고요. 얘가 Q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 B가 실수일 때 이거 not 지키면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뭐다?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증명 한번 해봐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제곱의 합이 0인지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 제곱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0이 아니니까. 또는 마찬가지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B 제곱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쵸? 즉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즉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이것도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하면서 대우 활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우 선생님이 언제 활용한다 그랬니? 부정형의 명제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거를 대우를 만들어버리면은 부정해버리니까 긍정형의 명제가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 쉬우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우 활용법이었어. 알겠어? 두 번째 대우 활용법은 뭐냐면 제곱이 먼저 나오고 제곱이 아니게 나중에 와. 그러니까 n제곱이 블라블라라고 하면 n은 무엇이다 이렇게. 알겠니? 그럼 우리는 제곱을 가지고 n을 판단하기보다는 n을 가지고 제곱을 판단하는 게 더 뭐합니까? 편리하죠. 그럴 때도 뭐 하는 거야? 순서를 뒤바꾸면서 부정해서 역으로 만드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곱이 앞에 나오고 n이 뒤에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부정을 시켜가지고 판단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이 아닌 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서 부정시켜가지고
대우를 가지고 왜? 제곱이 아닌 거는 제곱을 만들기가 편하잖아. 그렇지? 근데 제곱인 거를 제곱이 아니게 만들기는 불편하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씌운다고 하더라도 뭐 하니까 이거 각각 씌워야 되는 거잖아. 각각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느낌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사실 얘도 뭐 짝수 홀수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지?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규律법인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평가로 예전에는 많이 봤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살펴보세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 얘기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유리수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나는 한번 뭐 해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이걸 한번 증명해보겠다 그 얘기야.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 유리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뭡니까? 유리수 뭐예요? 분수? 유리수는 유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거야. 이건 좀 알아놓으세요. n분의 n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야. 단 m과 n은 정수이고요. m은 0은 아니다. 이게 정확한 유리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해서 루트 2가 이제 유리수의 꼴로 내가 뭐 할 거야? 유리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유리수는 분수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는 게 유리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정수라든지 자연수도 다 유리수잖아. 그치? 그거 같은 경우는 m이 뭐일 때야? 1일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다 있고 하는 뭐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루트 2를 갖다가 n분의 n꼴로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에는 선호수인 자연수로 나타냈습니다. 왜냐면 얘가 뭐 양수니까 얘도 양수 이렇게 했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명확한 거는 m에는 정수, 선호수인 정수, 그 다음에 0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좋아. 자, 그래서 위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하겠다는 얘기야. 제곱을 하면 루트 2는 당연히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여기는 n제곱이 넘어가면 n제곱이라는 거는 m제곱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덕분에 누구 덕분에 얘들아? 이 덕분에 여기 있는 n제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짝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 짝수. 그러니까는 무언가에 2만 곱해져 있으면 걔는 우리가 무조건 뭐로 보는 거? 짝수로 보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n제곱은 짝수라는 얘기야.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얘들아 여기서 mn이 잘 들어 mn이 선호수인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n제곱이 짝수면은 n도 짝수입니까? 예를 들면은 n제곱이 6이야. 그럼 n은 얼마야? 풀마 루트 6이잖아. 짝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조건 제시를 mn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 n제곱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지. 자연수의 제곱인데 그게 뭐라는 얘기야? 짝수라는 얘기거든. 알겠어? 결론적으로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대목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mn이 선호수인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자, 그래서 n이 짝수니까 n을 갖다가 2k로 놨습니다. 알겠죠? 자, 2k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 자리에다가 n을 2k로 놨으니까 2k의 제곱은
2m제곱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자, 이거 제곱하면은 4k제곱이 되겠지. 4k제곱. 4k제곱은 써볼까요? 4k제곱은 2m제곱이 돼서 얘네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n이 짝수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m제곱도 자연수의 제곱에다가 2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m제곱도 짝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에는 모두 뭐가 된다는 얘기지? 짝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처음에 우리는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내가 뭐 했어? 조건을 달았잖아. 그런데 mn이 모두 짝수라면은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되는 거니? 모순이 생겨. 왜 모순이 생겼냐? 참인 명제를 갖다가 내가 뭐 한 거야? 부정을 해버린 거야. 부정을 해서 그거를 맞는지 체크를 하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생긴 거야? 잘못된 결론, 모순에 도달하게 됐다 그 뜻이야. 이게 규律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게 참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지.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같은 부호일 때, 즉 양수일 때가 가능합니다. 같은 부호 다시 정정할게요. 양수일 때 알겠지? 둘 다 양수일 때만 A가 B보다 크면 제곱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좀 꼼꼼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야, 그죠?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고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거는 A, B 둘 다 0이라는 얘기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고요. 절대값을 씌운 건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제곱을 한 거나 그냥 제곱을 한 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씌우는 목적이 뭐죠? 양수화 시키는 거야. 양수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짝수 지수가 들어가면 짝수 지수라는 거는 같은 부호를 그 숫자만큼 곱하는 거잖아. 2제곱 제곱이면 2번 곱하는 거고 4제곱이면 4번 곱하는 거가 되겠지. 같은 부호를 같은 횟수만큼 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 양수거나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이제 짝수 지수라면은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는 굳이 불편하잖아. 보기 안 좋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짝수 지수라면은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들을게. 자, 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맞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나 또는 얘가 이제 0이라고 해서 근을 구하고 싶어.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따로 나눠야 되겠지. 원칙적인 풀이 잘 보세요. 원칙적인 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값이 있는 거는 고1 때는 많이 안 만나요. 고2 때 가면 그냥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고 안녕 매일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절대값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해 학생들이. 절대값 어려운 게 아니고 절대값은 뭐 하는 거야? 구간 나누는 거야. 구간 나누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진 얘가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로 구간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요. x제곱 양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x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음수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냥 0이라고 놓고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근을 가질 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것만 내가 근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친구만 내가 근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근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옳은 방법은 아니야. 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은 방정식은 얘들아 결론적으로 방정식은 함수에서 y값이 0일 때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함수에 y값이 0이라는 특수한 값인 게 바로 방정식인 거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다 뭘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함수로 다 해석을 하시는 게 사실은 옳은 방법이고요. 함수는 당연히 뭐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그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 공부했었죠? 배웠죠? 1학기 때 2차 함수 하기 전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어떻게 4가지가 있냐? 이것도 그냥 사실 이 단어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혹시 못 들은 친구는 꼭 오늘 듣고 공부하시고 까먹었던 친구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통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y는 f 하시고요. 요렇게 이거고요. 세 번째는 말 넘기면 한번 해주면 좋으니까 y는 f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네 번째는 y에 씌워져 있고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편의사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 fx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너무나도 다 아는 거야. 제일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죠. y값이 뭐야? 절대값이 씌워진 거야. y값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값이라고 보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y값은 뭐가 없다는 얘기, 음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음수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하는 거니? 꺾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바로 이 첫 번째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방에 같이 갈게. 왜냐면 결이 똑같으니까. 자, 두 번째는 어디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까? x에만 씌워져 있고요. 세 번째는 y에만 씌워져 있고요. 네 번째는 x, y에 다 씌워져 있네. 그치? 이렇게 특정한 x나 y에만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자, 2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하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 부분의 양수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응? 자, 같이 갈게요. 여기 좀 x에 씌워져 있잖아. 그치? x에 씌워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쪽 요만큼만 그래프로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y에 씌워져 있지? 그러면 y가 양수인 요만큼만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x, y 다 씌워져 있지? 그럼 x, y 다 씌워져 있으니까 x, y가 둘 다 양수인 여기에만 놔두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y로 마무리 짓는 거. 즉 이거를 y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y로 시작을 했잖아, 스토리를. 그러면 누구로 끝내는 거야? x로 끝내는 거야. 즉 여기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이렇게 시켜버리시면 되고요. 실제 3번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번 같은 경우를 함수라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 이제 이거 나중에 고3 가서 여러분이 미적분 배울 때 음함수라고 이제 공부를 해. 그때나 가서 이제 살짝 함수라고 다루기 때문에 고1 때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둘 다 씌워져 있으면 둘 다 씌워져 있으니까 내가 이쪽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x도 씌워져 있고 y도 씌워져 있으니까 대칭을 몇 번 해야 되겠어? 2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x축 대칭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y축 대칭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얘를 y 대칭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x축 대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면 나와요. 어떤 특수한 경우면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에는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거에는 그럼 얘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냐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얘만 나와. 이 마지막 거는 딴 건 안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x, y 둘 다 절대값이 씌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은 x가 0일 때 y가 풀마 2가 되겠지. x가 0일 때 y가 풀마 2 이렇게 그쵸? y가 0일 때 x값은 풀마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4개를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좀 어려운 문제 이제 그런 거 가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알겠니? 이번 이런 원 시험 봤지? 자 원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 r값에 따라 가지고 원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점점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이 처음에는 이만할 때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교점이 이제 이렇게 되면 교점이 뭐가 되겠어? 4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치? 얘가 더 커져서 이렇게 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몇 개가 가능해? 8개가 가능하겠지. 그러다가 더 커져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 몇 개가 되겠어? 4개가 되겠지. 4개 이렇게 지나면 그치? 이렇게 교점의 변화를 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를 물어보는 상황일 때는 얘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이러한 경우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이 함수도 결코 많이 만나게 되는 함수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 3개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트화 시켜서 공부해 놓는 게 좋아요. 알겠지? 주로 만나게 될 거는 얘네 둘이야. 예. 일명 선생님은 이제 꺾어 올리기라고 이야기를 해. 꺾어 올리기. 얘 같은 경우는 x축,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 하다 보니까 다 했어. 원래 리플레이 잘 안 하는데 새로운 친구 와가지고 한 번 더 해줬어. 그냥 다 알고 있죠? 그 친구들은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y가 얘들아 이게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x의 절대값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x의 절대값이 뭐 해야 돼? 씌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안 씌워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쭉 방금 한 것처럼 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났을 때 y는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나는 이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 x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시면 양수인 이쪽에 대해서만 체킹하고 마지막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근 구할 때도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렇게가 근이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세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뭐야? 절대값이 낀 거는 제곱일 경우에 꼭 제곱만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짝수 지수일 때 되는 거야. 왜? 쌤이 아까 설명했듯이 짝수 지수가 돼버리면 뭐 하기 때문에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곱만 이렇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나누어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 1번, 2번 이런 거 한번 뭐 오는 거 모두 골라봐라.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다 알만한 거기 때문에 쌤이 이전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가장 편한 게 뭐냐면은 빼면 돼요. 빼면. 그쵸? 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거가 크면 아니 0보다 크면 앞에 거가 큰 거고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뒤에 거가 큰 거고 같으면은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빼기로 알 수 없는 경우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시면 제곱해서 빼겠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나 제곱해서 뺄래 이렇게. 알겠지? 뭐 예를 들면 루트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빼기를 통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제곱을 해서 내가 한번 빼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제곱해서 뺀다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곱해서 빼는 거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 하나 이렇게 체킹해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죠. 얘 체킹 상관없고요. 이렇게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걸 하는 거야. 음수일 때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1하고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한번 해봐. 1하고 마이너스 3은 1이 크잖아. 그렇지? 제곱하면은 뒤집혀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제곱해서 빼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선생님 언급을 안 했는데 그냥 차를 이용한 방법은 얘들아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고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은 0이거나 양수인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방법이 이겁니다. 사실 뭐 잘 사용을 하진 않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지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3의 6제곱하고 6의 3제곱하고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3의 6제곱하고 6의 3제곱하고 그러면은 뭐 3, 6번 곱하면 되겠지. 6제곱이니까 6, 3번 곱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3의 60제곱하고 6의 30제곱하고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은 3, 60번 곱하면은 쉬울 것 같죠? 안 쉽습니다. 날 세요. 진짜 날 세요. 3의 60제곱이 몇 자리 수일까? 대략 몇 자리 수일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이제 뭐 한 내년 올 겨울 되면 몇 자리 수인지 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대략 60제곱이면 60에다가 240자리, 250은 됩니다. 250자리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빼기나 3의 60제곱에서 6의 30제곱을 빼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볼라. 몰라. 그치? 제곱도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이렇게 B를 이용하는 B를. 그래서 A분의 B 또는 B분의 A를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분수가 만약에 1이라면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1보다 크면 누가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지. 분자가 1보다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누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에 있는 값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얘를 조금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B가 둘 다 0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위에 거 제곱일 때는 0도 가능해요. 근데 얘는 0이 안 됩니다. 왜 0이 안 될까? 왜 0이 안 됩니까?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이거는 진짜 귀에 딱지가 없도록 계속 얘기해 줄 건데 분수꼴의 모양을 만나면은 절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0이 되지, 0이 되면 안 되는지 잠깐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영이 왜 0이 되면 안 되는지 알아요? 자, 2 나누기 0이 있고요. 0 나누기 2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2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0이 돼요. 자, 이거는 각각 얼마일까? 윗동네 얼마야? 얼마? 0? 아니야? 어쨌든 얘는 분모에 0이 왔으니까 뭐 안 될 것 같죠? 계속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0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증명은 지금 수준에서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줄게. 예를 이해할 수 있게 예를. 이거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했어. 학교 선생님이 야 수학책 2권 있으니까 가져갈 사람은 교무실로 와 라고 얘기했어. 수학책이 몇 권이 있다고? 2권이 있다고. 나눠주려고 와 했어. 근데 이 0이 의미하는 건 뭐야? 아무도 안 왔어. 이놈의 새끼들이 필요 없어요 하고. 그러면은 나누어 주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이 뜻입니다. 나눗셈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누기를 해야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답이거든? 근데 이렇게 0이 돼버리면은 나누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가 0이 됐을 때는 수학적으로 뭐 한 거야? 나누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답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선생님이 책이 있는지를 알고 교무실로 책 가지러 와 했더니 책이 하나도 없어. 누가 다 가져갔나 봐. 근데 몇 명이 온 거니 얘들아? 2명이 온 거야. 그럼 이건 나누기 했어 안 했어? 했어. 나누기를 어떻게 했어? 0권씩 가지고 간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가지러 와서 나누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분모에 0이면 안 되는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는 차의 방법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했다는 거니? 대소관계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했다면 이제는 제곱이라는 방법도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수 형태의 꼴을 만들어서 1과의 어떤 대소관계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도 있다. 다만 얘네 둘이는 뭐가 있다? 제한 조건이 반드시 있으니까 제한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뭐 여기 보기 3번. 자, 이쪽 있죠. 보기 3번. 그 다음에 보기 4번. 이쪽은. 그 다음에 여기 뭐 보기 5번. 요 쌤이 뭐 사실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보기 6번. 좀 보세요.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여러분이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 선생님이 방금 빼기 있고 제곱에서 빼기 있고 B 쓰는 거 있어. 자, 생긴 꼬라서니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그냥 빼볼래? 아니면 제곱해서 뺄래? 아니면 B로 할래? 당연히 굳이 제곱할 필요 없잖아. 더 복잡해지는데 식이. 그 다음에 이거 뭐 B 해가지고 뭐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뭐 내려놓으면 얘네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어? 없잖아.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빼기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빼기 사용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인수분해를 해서 곱하기 꼴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A, B가 둘 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빼기 1도 B 빼기 1도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둘 다 양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네? 그러면은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뭐 하겠구나? 크겠구나. 이렇게 증명하겠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형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야. 왜? 명확하게 다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 소비가 너무 많이 돼, 에너지 소비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 이 정도로 보통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나는 막 수학 쪽으로 나는 진로를 정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이 증명단을 꼼꼼하게 해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학은 나의 대학 가기 위한 발판이야
생각한 친구들은 가성비를 따져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겠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적절히 판단하셔가지고 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당연히 꼼꼼하게 해서 다 이거 증명할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겠지. 근데 그렇게 시키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선생님이 뭐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스킵하는 것 뿐이야. 우리는 일단 뭐 위주니까? 일단 시험이 중요하니까 일단. 자, 이런 것도 한번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빼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빼기 사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서 이거를 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빼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절대값이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제곱해서 빼느냐? 아까도 얘기했어. 절대값 씌워진 거를 제곱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빼기 쪽에서 무언가 조금 단순하게 되고 계산이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식들은 대부분 제곱해서 뭐 하는 거야? 빼기를 한다라는 거고, 제곱해서 빼기 할 때 주의할 뭐라 그랬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얘는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루트잖아. 그래, 안 그래? 루트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죠? 맞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여기서 A, B가 실수라고 했지만 절대값과 루트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해서 빼기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쌤이 아까 말한 이거 5번, 6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약간 멀털나고 뭐 처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니까 꼼꼼하게 그냥 봐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얘가 왜 이렇게 쓰냐라는 거는 쌤이 설명했어 지금. 절대값은 왜 제곱을 한다고? 절대값 벗기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 내가 알겠어. 그렇게 되겠구나. 알겠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얘가 당연히 비교해보래.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제곱을 해서 빼도 상관은 없고요. 왜? 루트가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B로 판단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쌤 개인적으로는 얘는 당연히 제곱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6의 6제곱, 3의 10제곱 이런 것들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의 6제곱하고 3의 10제곱이면 지금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와 6과 10에 뭐를 구하는 거니 얘들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 최대 공약수 얼마입니까? 2지 2.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로 할 수 있고 얘는 2 곱하기 뭘로 할 수 있어? 5로 할 수 있겠네. 5 곱하기 2로 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6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3의 5제곱의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의 세제곱은 216이고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이거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얘가 1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뭐하니까 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나요? 이렇게 되니까 243에 해당하는 3의 10제곱이 6의 6제곱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선생님이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쉬워요. 숫자가 나왔을 때 판단하는 방법은 그 두 지수의 뭐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알겠지? 그랬을 때 나머지 분자 분모 해가지고 둘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두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증명하시오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뭐 이렇다 해봤자 여러분이 지금 뭐 잘 안 들어와. 알겠지? 시간 좀 내셔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푸는 게 아니야. 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읽어본다는 마음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별표 치시고 이것들은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금요일이나 여러분이 이제 학원 오시는 날 저희 조교쌤한테 왜 이런지 한번 물어봐서 이해받고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암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문제들도
여러분 최대한 블록크 같은 거 이런 거 연습해보면 좋기는 해요. 처음엔 안 보고 알겠지? 안 보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지 보면서 틀렸어도 아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되시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611번 같은 문제를 만약에 만났어 얘들아. 만나면 지금 이 얘기만 해주고 잠깐 쉴게요. 증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딱 구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한 문제 풀려고 5개를 다 증명하고 있으면 아주 그냥 속 터지죠. 복장 터지죠. 내신에서 모든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2분을 넘기면 안 돼. 2분 넘는 풀이는 그거는 이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맥시멈 2분을 넘기는 풀이는 아주 잘못된 풀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2분 안에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611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5개야. 5개 다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2분 안에 할 수 있겠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611번 같은 문제는 나올 수는 있어. 아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좀 팁을 알려주면 절대값은 무조건 얘들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같은 부호하고 다른 부호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호 다른 부호라는 말은 A, B를 갖다가 똑같은 양수면은 양수, 음수면 음수, 양수가 편하겠지? 그러니까 A는 3이라고 하고 B는 1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3, 1, 3, 1 넣어보면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죠. 여기도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 맞아 안 맞아? 맞아. 알겠지? 이제 다른 부호.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호 맞아 안 맞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무조건 뭘로 풀이하는 거니 얘들아? 같은 부호, 다른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100%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해. 그러면 뭐 한 10초, 15초 문제 이런 거 갖다가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루트호하고 얘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부호, 다른 부호를 넣어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 대신 어떤 느낌만 가지면 되냐면 잘 들어봐. 이렇게 루트하고 절대값이 섞여 있는 것들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거든. 뭘 이용한다고 얘들아? 제곱의 차. 그러면 보세요. 얘를 제곱하면 a제곱이 몇 개 있어? 일단 이거 봐봐. 대답해봐. a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a제곱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a제곱이 2개 있고 얘는 a제곱이 하나 있어.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애들을 뭐 제곱을 해서 싸그리 넘기면 그래도 여기는 여전히 a제곱하고 b제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a제곱하고 b제곱을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 수 있냐? 완제를 만들 수가 있어. 뭘 만들 수 있다고? 완제를.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절대부등식에서 완전제곱식이 가장 중요한데 완전제곱식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절대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음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이 내 눈에 2개 보여. 그러면은 무조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네가 넘어왔어. 나는 근데 a제곱 b제곱이 있다고. a제곱 b제곱이 있으면 얘들아 여기 있는 친구가 자 예를 들어줄게. 얘가 제일 편하지 너희들은. 자 얘처럼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루트 돼 있고요. 여기는 자 이렇게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은 2x제곱 더하기 2y제곱이고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1차는 절대값 벗길 수 없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없어진다고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면 x제곱 빼기 2 절대값 x 절대값 y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얘는 이거는 x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의 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나는 x제곱하고 y제곱만 있으면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무조건 어떤 걸로 만들 수가 있어? 무조건 완전제곱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x 더하기 이렇게 딱 해봐. 얘는 0보다 크니 작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있어 무조건. 왜 그러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일단 되거든. 무조건 완제를 만들어 알겠지? 완제 만들면 이거 x제곱 되고요. 곱하기 2배 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y 제곱이지. 그럼 남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결론적으로는 2분의 루트 3 y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얘를 끌고 와서 제곱의 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a제곱 2개네 여기 a제곱 하나네 무조건 네가 크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렇게 이제 a제곱 개수가 같이 똑같잖아. 얘는 똑같을 때는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a제곱이 뭐야? 2개 얘는 하나잖아. 그치? 그럼 네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셔도 훨씬 시간이 뭐가 되겠어? 단축되겠지.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제곱의 차를 이용하여 두 식을 비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1 와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 때 하느냐라는 거를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예시를 이렇게 놨어요. 뭐 이런 것들 증명할 때는 사용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 증명할 때는 뭐 한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선생님의 컨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과정이나 이제 시험이 증명하는 문제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거에 주력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 3번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뭐 하시라고 꼼꼼하게 한 번 정도 쭉 읽어보라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것들 어떻게 파악하면 된다고요? 같은 부호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하나 양수이고 하나 음수일 때, 숫자를 넣었을 때 대소관계가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 유지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OX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다 약간 봤던 느낌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선생님이 이런한테 몇 마디 딱딱 했던 것들만 딱 머릿속에 담아 있어도 뭐 한 두세 개 빼놓고는 다 정리가 바로바로 돼. 알겠지? 지금 이런 분이 얘기했죠.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얘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증명하는 파트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쌤이 어제도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다.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되는 거고 얘는 x값과 상관없이 항상 참인 거잖아. 그치? 부등식도 얘들아 절대부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상대부등식은 이름에서 이미 약간 뉘앙스가 품어지잖아. 그치? 어떤 상대냐에 따라 x값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근에 해당하는 x값을 찾았던 것처럼 상대부등식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내 목표였어. 알겠지? 자, 항등식 같은 경우는 x값과 관계 없다 보니까 x값을 찾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미지수를 심어놓고 뭐 그 미지수의 범위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주로 뭘로 많이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게 주였어. 아니면 항등식이니까 뭐 어떤 문자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영되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 자, 절대부등식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등호가 항상 성립해. 여기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1이 있다 얘들아. x제곱 더하기는 0보다 항상 크죠? 왜? x제곱이라는 거 자체는 항상 0 아니면 양수잖아. 근데 거기에 양수가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1보다 뭐 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식 같은 경우는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바로 절대부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부등식이 있냐? 완전제곱식 이런 것들. 물론 이건 쌤이 아까 말한 겁니다. 얘는 a-2분의 풀마 이렇게, 그치? 얘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쌤이 아까 2분의 루트 3의 b에 이렇게 했잖아, 그치? 즉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완전 제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요?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을 했던 거죠. 이거는 a 마이너스 여기다 2배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마 c의 제곱, c마 a의 제곱 이렇게 얘는 변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의 형태 꼴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특색이 있는 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라는 건데 이 파트에서 등호의 성립 조건은 중요한데 시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돼요. 쌤이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여기를 땅 파야 금이 나오는데 옆에 파고 있으면 뭐 하냐고. 나 땀만 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이 등호에 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산술기하입니다. 오히려. 산술기하 쪽이고, 산술기하 쪽이 아닌 쪽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된 조건이 이것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한번 뭐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증명은 뭐 굳이 뭐 증명할 것도 없는 거지 뭐 그냥, 그쵸? 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증명해봐라 라는 거는 완제 만들어라 그 얘기야. 이거 같은 경우 완제 만들고 나머지 거 뭐 하라는 거 어디 가서 완제 만들고 나머지 거 이렇게. 즉 제곱의 합의 형태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도 유명한 산술기하가 나왔습니다. 산술기하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산술평균이고 얘는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은 뭐지 얘들아? 3개를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거지. 4개를 더하면 4로 나누는 거. 이게 산술평균이야. 또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기하평균은 약간 뭐 인가의 증가 속도라든지 어떤 도형의 뭐 넓이의 평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하여튼 그때 사용하고 조금 더 난 중요하게 나는 기하평균 알고 싶다. 유튜브에 물어보시면 친절한 쌤들이 막 나와서 설명 많이 해줍니다. 뭐 심심할 때 그런 거 좀 보세요. 이상한 쇼츠 같은 거 보지 말고. 산술평균이 뭐지 이렇게, 기하평균이 뭐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산술평균은 쌤이 말했던 것처럼 2개를 더했으면 그거를 뭘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야. 알겠지? 기하평균은 뭐냐면 2가지를 곱하는 대신에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기하평균이야. 산술평균은 더했으면 2로 나누는 거고 기하평균은 곱했으면 루트를 씌워주는 거다 이 얘기야. 그리고 뭐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조합평균은 이제 뭐 이런 식인데 이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생략된 거기 때문에 나 조합평균을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거는 나올 일이 마이너스 5만 %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선생님 끌려가요. 좌표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궁금하면은 이렇게 고향 내려가고 차 타고 내려갈 때 그때 조합평균 뭐지 이렇게. 그럼 옆에서 엄마가 뭐라 해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쇼츠 보지 말고 이런 거 봐. 궁금했던 이렇게 딱 그것들 적어놔 이렇게. 유튜브 가서 그거만 치면 얼마나 좀 잘 나오냐, 그치? 막 유명한 선생님들만 나가서 다 설명해 주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하고 도대체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뭔데 이게 중요하냐면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쌤이 일단 증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의 이 공식을 내가 사용하려면은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 조건. 단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A, B가 얘들아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디에?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항상 뭐만 들어가요? 양수만 들어가요. 음수 들어가면 큰일 나요. 폭발합니다. 알겠죠? 양수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물론 같다도 상관은 없지만 같다 하면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굳이 0 되는 거를 여기다 뭐 계산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공식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해요. 내가 사용 못할 뿐이야. 알겠니? 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둘 다 양수일 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양변 제곱할 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부등호 방이 밖에 안 바뀌어요. 제곱해도 안 바뀝니다. 그쵸?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4ab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넘어오는 순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래서 얘는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절대부등식 할 때 등호 조건 별로 안 중요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이 산술 기하에서는 등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등호 조건. 그래서 이거는 좌변에 있는 식이 우변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크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범위의 의미야. 무슨 의미라고? 범위의 의미야. 당연하죠. 뭐 A가 3보다 크다 그거는 뭘 말하는 범위의 의미잖아. 범위. 그리고 같다라는 건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야? 값의 의미야. 값. 얘가 3이다. 얘는 5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가 왜 얘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산술기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하기의 최소값이나 곱하기의 최대값을 알고 싶어. 최소값이나 최소값은 범위입니까? 아니면 값입니까? 값이야. 최대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만 딱 있는 거잖아. 최소값도 마찬가지고. 맞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더니, 인수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럼 나는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왜? 이퀄이 되는 상황, 알겠지? 그럼 얘가 이퀄이 되려면 당연히 A-B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뭐가 됐을 때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얘기야. A, B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술기하 공식은 원래는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이기 때문에 원래 공식은 이래. 알겠지? 근데 분모로 있다 보니까 모양이 별로 썩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리고 얘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얘를 넘겨주더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 공식을 보통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외우고 있어요. 원래는 2분의가 맞는 건데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더하기라는 값은 이 어쨌든 곱하기에다가 루트 씌우고 이것 값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크거나 같으니까 더하기에서 내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곱하기 입장에서는 얘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0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최대값을 내가 구할 수 있어. 언제? 같을 때. 그쵸? 그리고 이 같다라고 우리가 아까 증명을 해봤는데 어떨 때였냐? A하고 B하고 뭐 할 때였어 얘들아? 같을 때였어. 알아들었어? 결론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떤 10이라는 값을 내가 만약에 얻었어. 알겠지? 10이라는 값을 얻었으면 결국에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는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거는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오면 돼?
반반 가져오면 돼. 반반 가져오면 돼.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고 얘가 5가 되면 되겠지. 만약에 얘가 만약에 뭐 2a 더하기 만약에 뭐 3b다 라고 하면 얘는 2 루트 얘네가 그대로 여기 곱하기 들어가니까 6a b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봐봐. a 더하기 b일 때 a하고 b가 여기 들어갔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가 만약에 2a이고 얘가 3b라면은 2 루트 하시고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a라는 거는 이 a가 5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는 5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a는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b는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이거에 더하기 2a 더하기 3b의 최소값은 10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응. 자 그래서 좀만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게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내가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공식 체계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다 외우고 있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다. 단 등호는 a하고 b일 때 성립한다. 정확히 말하면 a하고 b일 때가 아니라 앞에 동네하고 뒤에 동네. 얘가 무조건 a, b로 예쁘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 2분의 7a 더하기 뭐 8b 이렇게 나오면 2분의 7a와 8b가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더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똑같이 나눠가는 게 산술기하야. 우리한테 선생님은 산술기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시키지 않을 거고요. 두 가지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암기시킬 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더하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더하기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더하기 중심으로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으면 얘네 둘이가 그 값을 정확하게 반반 나눠 가지면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 중상 문제부터 최상 문제까지 갔을 때는 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잘 못 알아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a 더하기 b라는 게 2 루트 a b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면은 이거의 값을 구하기가 쉽냐? 얘가 1 되면 돼. 뭐 되면 된다고? 1 되면 된다고. 1. 얘가 1이면 a, b를 내가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a, b가 1이라는 거의 의미는 뭘까? a, b는 무슨 관계라는 거니 얘들아? 역수 관계라는 거야. 역수. 알겠어? 그래서 이 공식의 산술기하 공식은 난이도 하, 중하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 중 이상 되는 문제부터는 이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fx 더하기 fx분의 k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k는 뭘 말하는 거니까 상수야 상수. 뭐 1, 2, 3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하고 여기 있는 fx분의 1하고 둘 사이는 무슨 관계지 얘들아? 역수관계지. 이렇게 역수관계에 어떤 두 개가 식이 있어. 둘이 역수관계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나에게 물어본다고. 알겠어? 그랬을 때는 나는 무조건 산술기하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거나 같다. 이 루트 하시고 얘네를 싸그리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집어넣어볼까? fx 곱하기 fx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k라는 상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에 얘는 2 루트 k보다 k 선생님 표현은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루트 3보다 뭐가 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는 그러면 얼마 값을 가져야 돼? 라고 물어보면 쌤 얘기했어요. 얘네 둘이 더한 게 이 값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루트 얼마? 3이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필요한 거야. 자, 이 정도 문제 수준이면 뭐
우리 동네 수준은 아니고요. 뭐 서울에 있는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정도 가야 나오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뭐야, 그치? 자,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한테 최대 최소값은 누구밖에 없었지, 얘들아? 누구밖에 없었어? 2차 함수의 표준형밖에 없었어요. 아, 맞잖아. 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었어? 뭔가 비법 알고 있었어? 그거밖에 없었어. 2차 함수의 최대값이야. 그 표준형이야, 그치? 근데 2차 함수의 표준형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거가 한 문자가 2차식으로 나올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문자가 2개 이상이거나 또는 그 문자가 어떤 분모 형태로 나오거나 그러면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산술기하라는 거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굉장히 단순했던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의 형태를 벗어나서 어마무시한 형태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만 맞춰주면 더하기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역수 형태만 되게 하면은 나는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게 산술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여기다가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여기에 맞춰주는 게 일단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내가 바꿀 거냐면은 이렇게 맞출게.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분의 4 하시고 나서요. 원래는 2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빼는 거야, 이렇게. x제곱. y제곱인데 y제곱을 써먹었지. 마이너스 2x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너 일로 와,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플러스 1이잖아. 그치? 플러스 1 없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식이나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맞죠?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결국에는 뭐 한 거니?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에다가 이거의 최소값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거의 최소값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친구가 x 이퀄 얼마입니까? 1이죠. 그쵸? 그래서 1 대입해 보시면요. 너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다 알잖아. 그치? 우린 지금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못했던 건데 이제 이따구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얘가 그냥 A예요. 얘가 그냥 B예요. 근데 A, B가 지금 어떤 형태로 딱 눈에 들어왔어? 역수로 들어왔어. 내가 산술기하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자, 크거나 같다.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하시고 얘하고 얘가 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내가 A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A 더하기 A분의 뭐가 곱하기 미안합니다. A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이런 놈의 식기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안녕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2, 4 얘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4 마이너스 2니까 답이 얼마? 2가 정답이다. 이게 산술기하에서 물론 아주 극상의 최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정도 문제만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이거 하나 정도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산술기하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열심히 얘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산술기하의 최소. 선생님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쌤의 방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스킬 알려줄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선생님 다 얘기는 다 했어. 근데 니네가 이제 뭐지? 약간 이런 정확한 느낌은 없으니까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게 이거야. 명확하게 짚어줄게. 이거나 봐봐, 이거.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 가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 이게 자,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 반원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 이거 알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 알죠? 알죠? 또는 뭐 이 정도 알겠지. 중2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 거 알죠? 알죠? 오케이, 좋았어. 자, 갑시다. 이제 그러면 자,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러면 지름이라는 게, 즉 2열이라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건 2분의 A 더하기 B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는 물론 얘도 되고 얘도 되지만 얘가 반지름, 즉 뭐라고 볼 수 있어? 2분의 A 더하기 B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시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직각이 되겠지. 왜? 지름의 원주각이니까. 됐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야. 즉 여기 선생님이 h라고 한번 해보면 h 제곱은 a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h라는 건 뭐가 돼? 루트 a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니? 루트 a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다 빼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 자,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 DO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거의 빗변이 바로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거의 높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결론적으로 빗변은 높이보다는 항상 크거나, 사실은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야.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는 원래 산술기하, 원래 산술기하 조화 이제 평균이거든? 조화는 뺐어. 교과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두 개는 뭐 절대 부등식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학을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학을 조금씩 이렇게 낮췄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코시-슈바르츠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학 뭐 공식 하나 개발해서 이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태교 부등식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교과서에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어요. 개념은 없어요, 개념은 없고 문제만 딱 한 문제 있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시 안 나왔어요. 코시가 거의 쌤 생각할 때 코시가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수업을 들으면서 코시에 대한 이야기를, 코시 아저씨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코시 아저씨 이야기를 한다. 물론 뭐 지금 설명하면 되기는 되는데 항상 가슴 깊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 코시는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약간 교육과정에 거의 90%가 발 뺐고 그냥 손가락 하나 살짝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대신 산술기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메인이고, 코시는 살짝 거의 다 뺐어. 이 손가락이 한 마디만 빼면 끝나는 건데 이거 지금 살짝 걸치고 있어, 이렇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럼 해줄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원풀이는 여기서, 알겠지? 원풀이는 여기 있으니까. 근데 쌤은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쌤풀이 한번 보세요. A, B가 둘 다 0보다 크다. 이거는 뭐냐면, 나 산술기하야, 이 말이야. 이게. 왜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하려면은 뭐 해야 되니까? 양수인 상황만 돼야 되니까. 자, 이거일 때 A, B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원래 이거 원칙대로 선생님이 하면 처음이니까. 2A 더하기 3B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하시고, 얘네와 얘를 곱하니까 6AB 이렇게 되겠지.
그럼 2a 더하기 3b가 얼마나 그랬어? 얘가 12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그냥 뭐 약분하고 이게 6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제곱하면 36 되겠지 이렇게. 그게 약분하면 얘는 뭐 되겠어? 6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a, b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원래 방법이야. 원래. 알겠지? 근데 쌤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얘가 1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얼마 가져와야 돼? 6 가져와야 돼. 얘도 얼마 가져가야 돼? 6 가져가야 돼. 그럼 A는 얼마야? 3이야. B는 얼마야? 2야.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더하기 값을 알려주고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곱하기 값을 알려주고 더하기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약간 원칙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얘 똑같아. 그냥 니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지? 항상 무언가 더하기에 뭘 구하라 그래. 알겠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더하기 때는 최소값이에요.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꼴을 이용할 수 없어. 2차 함수의 꼴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니네가 산술기하를 배우고 모든 문제가 산술기하니까 그렇게 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학교 시험지에는 유형, 산술기하로 풀어도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내가 얘가 산술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문자가 2개 이상이거나 2차 이상이거나 1차거나 그런 상황일 때는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 무지수 같은 데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 구하래. 그러면 얘는 그냥 크거나 같다. 2 루트 하시고요. 4, 9, 36 a제곱 b제곱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6은 6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얘는 뭘로 나올 수 있어? ab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6 곱하기 a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ab가 뭐래요? 4래요.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 뭐 6, 8에 4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48보다 뭐하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48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별거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한번. 자, 더하기를 알려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알겠지? 다시 더하기를 알려주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 이거는 선생님 방법이 아주 최적화되는 거라. 알겠지? 더하기를 알려주고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자 볼게요.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가져가면 돼요? 3a가 얼마 가져가면 된다고 얘들아? 2분의 1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a는 얼마 가져가면 됩니까? 6분의 1 가져가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2b가 2분의 1 가져가니까 b는 4분의 1 가져가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2에다가 a의 역수 곱하라는 거죠. a가 6분의 1이니까 역수는 6이 되겠지. 6이 얼마가 되겠어?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에다가 b 역수 곱하라는 거지. 그럼 3, 4 뭐가 되겠어? 12가 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푸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과정도 뭐 적당히 2분의 1이네, 6분의 1이네, 이거 모두 해놓고 여기다 할 필요가 없이 하나씩 하면 돼요. 6분의 1이네, 6분의 1의 2배네, 너 12. 4분의 1이네, 4분의 4에다가 3 곱하니까 12. 24.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야, 그냥 이런 것들은. 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 2분의 뭐가 되면 된다고? 3. 2분의 뭐가 되면 된다고? 3. 이렇게. 얘네들 역수잖아, 역수. 그래, 안 그래? 역수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4. 끝나. 얘들아, 뭐라고? 최소값. 최소값은 이거 꼭 기억해. 자, 여러분이 산수기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어디서만 가능하다? 양수에서만 가능하다. 알겠지? 두 번째, 합의 최소값. 뭐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알겠지? 곱의 최대값. 뭐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이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어떤 꼴로 만들어야 돼? 더하기 꼴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꼴로 만드는 거야? 곱하기의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는 가장 주력하는 건데, 이제 어제 고난이도 문제 풀 때, 그 산술기하는 뭐 하는 거다? fx 더하기 fx분의 k. 즉, 역수 형태 만드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 가지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산술기하는 끝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더하기 걸로 봐, 더하기 걸로. 어떻게 만드냐? 곱하세요. a, b네요.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은 a, b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안쪽 곱하면 1, 바깥쪽 곱하면 얼마야? 1. 더하기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플러스 2는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얘는 고정값이니까. 그러면 결국엔 얘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이 루트만 씌워주시면 끝나요. 알겠지? 어차피 얘네 없어지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2 더하기 답은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 갑시다. 같은 방법이에요. 자, 앞에 거 곱하면 2, 8에 16이고요. 뒤에 거 곱하면 1입니다. 그쵸? 그럼 16에다가 1 더하니까 얘네는 17 이렇게 될 것이고, 알아듣지 뭔 말인지? 요렇게 하시면 8에다가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2 곱하기 1이니까 2에다가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17 가만히 놔두시고요. 알겠어? 곱하기 걸로 바꾸시고 이 루트만 해주시면 된다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역수 형태야. 그래서 그럼 얘는 16이니까 4로 나오니까는 니네가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17 곱하기 8에서 4분 25. 이런 거 이렇게 좀 여러 번 문제 푸시면 한 10초면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려요. 이런 거는 내가 점수 따야 되는 부분이야. 어려운 게 전혀 아니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 책 이거 얼마나 나왔나 봐봐. 책 답 얼마나 나왔어? 8로 나왔지? 8이 맞아요. 15 아니에요. 이거 못하더라고. 내가 계산해보니까. 쌤이 이거 어제 수업 준비 잠깐 하면서 했는데 8이야. 근데 15래. 뭐야? 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거 못하더라고. 8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터프 문제를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얘한테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6. 없던 거 했으니까는 빼기 1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얘하고 역수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없어질 거를 내가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루트만 하시면 됩니다. 얘까지 할 것도 없어, 이제는. 그쵸? 그러면은 4, 2 얼마가 되겠어? 8. 8 빼기 1이니까는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그때 x값의 합을 b라 그랬네. 그치? 그때 x값이라는 건 봐봐. 이만큼의 결과물이 얼마였어, 얘들아? 8이었어. 그치? 맞죠? 다시 이만큼의 결과물이 얼마였다고? 8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 가져가면 되는 거야? 4 가져가면 되겠지. 선생님이 반반이라고 얘기했었죠? 4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x값의 합이니까 이거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근계수 이용하면 되겠지. 굳이 x 구할 필요 없죠? 근계수 구하면은 b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합이니까.
합은 최고차항분의 상수 그 1차의 부반대지. 그래서 7 더하기 1 해가지고 답이 뭐가 되는 거야? 8이 정답이 되는 거고. 쌤 이것도 좀 한마디 좀 해줄게. 자, 얘들아, x값의 합이나 x값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알겠지? 그런데 고1 때는 주어지는 게 뭐 아주 단순해. 2차밖에 안 주어져. 몇 차밖에 안 주어진다고? 2차. 2차가 주어지면은 나는 당연히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근계수 사용하면 되겠지. 그쵸? 자, 이 문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합을 구하래. 그치? 합은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관계야? x제곱과 1차의 관계야. 다시 합은 뭐라고? x제곱과 1차의 관계야. 여기 상수항에 1000억이 붙든 1조가 붙든 마이너스 25,325가 붙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다시 옮겨서 계산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나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냥 1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됩니다. 식이 복잡할 때는. 그리고 만약에 곱이 나온다. 곱이 나오면 생각해요. 여기에 만약에 3x가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바보 멍청이죠. 곱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왜? x제곱과 상수항의 관계에서 뭐가 나오니까? 곱이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알면 써먹으세요. 그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산술기하 활용입니다. 활용이고요. 길이가 100m인 줄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의 전체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얘들아?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 직각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라 이런 얘기했네. 그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얘들아? 곱의 최대값이야. 그치? 맞죠? 자, 봅시다. 직사각형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얘를 x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얘들아?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는 뭐 구하는 거지? 2x 더하기 2y. 그쵸? 뭐 x하고 y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 이게 지금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야. x가 y값 구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런데 길이 얼마로 얘다 내가 사용했어? 100m로. 그럼 100m 사용한 게 x는 몇 개 있죠? 2개. 다시 x는 몇 개 있다고? 2개. 2x 더하기 오케이? y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자, 5y. 얘가 얼마라고요? 100. 왜? 100m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면은 최대가 원래는 막 이렇게 구해야 돼. 누구는 이제 뭐 쌤한테 안 배워주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냥 우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100이잖아. 뭐 하면 된다고? 반반 가져오면 돼요. 반반. 그럼 x가 얼마 하면 됩니까? 25가 되면 되겠죠. 100의 절반이니까 얘가 50이 되면 되고 얘가 50이 되면 되잖아. 그럼 x가 얼마 하면 돼? 25. y는 얼마가 되면 돼? 10. 35 2배 70 이렇게 풀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코시는 선생님이 어쨌든 다 필요하면은 하여튼 선생님이 안 해준 거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니네 100점 맞는데 전혀 일도 내가 부족하지 않게 다 해줄 거야. 공부만 해 그냥. 하란 대로만 그냥 해봐 일단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S1과 S2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 자, S1이 얼마니? S1이. S1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지금, A가 3이고요. B가 5래요. 그리고 얘가 C가 5고요. D가 9랍니다. 됐지? 그러면 얘는 밑변이 2야. 2 곱하기. 높이가 얘잖아. 그치? 높이는 뭐 B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 결론적으로 S1은 B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S2 구해보겠습니다. S2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이니까 너는 4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높이는 이 친구가 될 거니까 a가 된다. 약분하면은 2a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1은 b고요. S2는 2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됐어 안 됐어? 자, 나는 지금 뭐 구하는 거니까 S1 곱하기 S2야. 그럼 S1은 b고 S2는 이거니까 아 나는 이 AB를 구하라는 말이군요. 이거 구하라는 말이야. 됐지? 근데 봐봐. 여기 식이 이렇게 있죠? 이거 위의 점 AB잖아. 그래 안 그래? 위의 점이면은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나 대입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겠지? 그럼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뭐라고? 8. 여기까지 됐어? 넘어오니까 2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8 되는 거지. 아하! 더하기 값이 8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라? 반반 가져가면 된다고.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고요. B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결론적으로 곱한 거에 2배. 답은 얼마? 1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산수기하까지 마무리 다 지었고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너무나도 재미있는 함수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이거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수업해 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해 가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납시다. 고생했어요.